로봇입니다. 그리고 얘는 판매 전산 로봇입니다. 그리고 판매와 구매를 명령한 로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봇이 두 개가 또 있는데 얘는 구매 명령을 받으면 구매 적정가인지를 판단합니다. 서버로 보내서. 그리고 실제 구매는 이 친구가 합니다. 판매 적정가를 따지고 판매는 얘가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의 봇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이트코인, 리플, 이거를 여러 가지 코인들을 조정하는 게 리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 1세대 모델이 뭐냐면, 채굴기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채굴기도 전부 폰지 사기, 다단계, 그리고 기기가 2년 정도 지나면 수명이 죽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깨졌어요. 그리고 투자 2세대 모델은 내 투자 원금을 어느 회사로 보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받았으면 위탁까지. 저희는 3세대 투자 모델로 저희가 정했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입니다. 저희 리시봇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빗썸과 코인원에 자기 이름으로 계정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자기 계정에다가 한편대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리시봇과 서비스 개통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 개통. 그럼 이 투자 원금은 저희 회사로 10원짜리 하나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원들의 빗썸과 코인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서 로그인을 통해서 판매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데 이 열쇠는 저희 회사가 드리는 게 아니고 각 거래소에서 각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API 키입니다. 이 API 권한을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이 투자 원금 넣어놓으신 거를 기반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초당, 시간당, 분당 팔아치우면서 수익을 그 회원의 계정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률은 본인 거니까 매일 찾으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찾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도 되고. 투자 원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투자 원금을 전체적으로 빼거나 일부를 빼실 때는 저희들한테 봇 중지 요청을 하시고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봇이 계속 구매 활동, 판매 활동을 하는 중에 빼면 좀 엉킬 수가 있어서. 이거 본인 돈이니까 본인 빼시면 돼요. 이게 저희 리시봇 구조의 답니다. 이용 방법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계속 하면 ideafex.com이 저희 홈페이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레벨 1입니다. 레벨 1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 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 페이지가 활성화돼야지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API 키를 생성시켜서 저희한테 연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 페이지에 보면 빗썸 API가 있습니다. 그죠? 이 메뉴를 누르면 빗썸 API 관리 페이지가 나오는데, API 키는 커넥트 키와 시크릿 키 두 가지를 다 갖다 붙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빗썸에서 빗썸에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여기 거래소 API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시면 8개의 API 활성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활성화를 시켜준 항목만, 그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리시버한테 회원 지갑 정보, 주문 내역, 코인 구매, 판매, 그리고 거래 취소, 회원 거래 내역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두려운 거는 원화 형태나 코인 형태로 출금해 가는 거잖아요. 접근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만 비활성화 시키시면 출금은 안 돼요. 근데 모르고 전체 선택을 해서 전체 활성화가 돼도 리시봇에 애초에 출금 기능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6개 항목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려가시면 이 IP 관련된 건 건들지 마시고 휴대폰 인증, 보안 비밀번호 누르고 노란 키를 누르시면 아래 보시듯이 커넥트 키와 시크릿 키가 생성이 돼요. 처음에 시크릿 키를, API 키를 생성을 시키면 커넥트 키처럼 여기 문자열이 시크릿 키도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시크릿 키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됐을 때 해야 될 거는 각각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놓으세요. 메모장에. 그리고 나서 여기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 빗썸에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로 API 인증 메일이 발송이 되거든요. 그 메일을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해놨던 거를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yes 누르고 수정하기를 누르면 빗썸과 코인원의 나의 전자지갑이 저희 홈페이지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빗썸에 있고
자, 그러면 연동 여부는 옆에 보면 빗썸 지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시보다고 500만 원을 운용하겠다. 그래서 빗썸에 500만 원 넣어놨으면 연동이 된 거는 여기 원화로 500만 원이 표기가 되면 연동이 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빗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수량이 여기다 보여요. 지갑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리시봇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종 다단계 회사들에서 AI를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AI 기반으로 트레이딩하는 회사에 간접 투자하고 수익률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회원들은 그 거래 내역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회원들은 자기 빗썸 계정에서 24시간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봇이 연동돼서 거래한다는 거는 이 내 거래 내역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거래 내역 가면 1일부터 말일까지 오늘까지 거래 내역입니다. 나중에 리시봇과 리시2인 헤르메스 봇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리시봇은 그냥 단순합니다. 하락장에서 매수하고 상승장에서 매도하고. 근데 헤르메스 봇은 상하락장에서 전부 매도 매수를 다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31일 11시 이렇게 라이트코인 구매 계속 구매했어요. 이더리움도 판매하고 새벽에도 초당 2, 3회, 3, 4회 거래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API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년 10월 24일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면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0월 24일 오전 10시 42분 16초에 0.098대시를 얘가 팔았어요. 이거 판 거는 수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10시 42분 16초에 0.096을 또 팔았어요. 10시 42분 16초 0.097, 16초 0.188, 16초 0.188, 16초 0.096, 0.096, 16초 0.098, 16초 0.096까지 9건을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거래 내역을 보여드리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이 한 건을 팔면서 수익이 원화로 얼마 남았을까요? 12,000원? 11,000원? 그래도 9건을 초당했으니까 약 10만 원을 번 거죠. 근데 인간은 10,000원, 8,000원 이런 작은 수익을 남기면서 매도를 못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API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API와 이 프라이빗 API가 있는데 이 퍼블릭 API는 그 차트를 관장합니다. 차트. 그리고 프라이빗 API는 개인 간 거래를 관장을 하는데 이 API 운용 정책이 거래소마다 다 상이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금 빗썸의 API 운영 정책은 어떤 회원의 거래가 1초당 10회를 초과하게 되면 이분의 거래를 5분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9회입니다. 네. 코인원은 1초당 6회를 초과하게 되면 5분간 마찬가지로 정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 세 번째, 이게 실제 봇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운영 코인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봇당 3개까지. 만약에 이 회원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하시겠다. 그럼 기술팀에서 이거를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고 이게 실제 설치 장면입니다. 렉 장비가 제 키만 합니다. 여기에 6칸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위에서 찍은 거고, 세팅된 봇을 여기다 꽂고요. 인터넷선을 하나 딱 꽂습니다. 그리고 개통 시작. 이거는 이분 거. 그러니까 4개, 몇 번 렉에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에 있다는 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터넷선을 다 하나씩 다 꼽아놨잖아요. 이 이유가 이 API 정책 때문입니다. 저희 거를 전부 다 IP 주소 하나에 딱 꽂아놨다가 제게 10회를 초과하면 나머지 분들도 5분간 정지잖아요. 상승장에서는 기대 수익을 놓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API 운영 정책이 다 상이한 거를 나중에 파악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거래가 15분간 정지가 돼도 나머지 것들은 돌아가죠. 그래서 이상 증상이 뜨면 저희가 IP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거래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알고리즘상 해당 IP가 정지되는 건 없었습니다. 자, 리시봇 그리고 헤르메스.
자, 리시봇은 그 표준형 상품입니다. 표준형.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보세요. 지금 암호화폐 관련, 가상화폐 관련된 유사수 실행기는요, 일단 선구속입니다. 선구속. 네. 근데 저희가 이 뜨거운 감자인 이 대한민국에서 리시봇 사업을 그러니까 하는 거는 저희 회사는 뭐로 돼 있냐면 가상화폐 거래소 뭐 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현재 그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이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어떤 구조냐면 한 200~300억 정도를 운영하는 그 작은 투자사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 돌고 돌 뿐이었어요. 정체돼서. 근데 이 시장이 더욱 팽창이 돼야지 정부 규제도 완화되고 좋을 건데 그러면 그 신규 자금은 누가 들고 있냐면 일반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여기 투입을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암호화폐는 그냥 도박장입니다. 예, 투기성 투자 상품이고 못합니다. 월급 200~300만 원 받는 가장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리시봇을 적어도 이용하면 자기 계정의 그 거래소에 넣은 투자 원금의 손실이 최소화되고 월 2에서 4%, 7%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리시봇이 아니고 암호화폐가 그런 안전 투자 상품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리기 위해 했던 거예요. 리시봇은요, 폭락이든 하락장이든 15%까지만 매수합니다. 15%. 이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싸다고 사느냐? 아니고 시간과 금액 개념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타이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5분 만에 샀으면 다음에는 10분, 다음엔 40분, 80분, 120분 이런 구간을 나눠서 합니다. 현재는 7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7구간. 헤르메스봇은 25%까지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얘는 상승장에서 팔고 하락장에서 삽니다. 근데 얘는 상하락장에서 전부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락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이 거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장에서도 사고 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그 회원들 거를 해보니까 저희 거 테스트 할 때도 그랬고 상승장에서 사고 파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 자꾸 수수료만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의 매도 매수를 적용을 시킬지는 지금 하락장이니까 평상시 그 상승장이 이루어지면 테스트를 해보고 계속 적용을 할지 뺄지는 저희가 그때 정할 거예요. 아무튼 리시봇은 상승장에서 팔고 하락장에서 삽니다. 그리고 얘는 상하락장에서 모두 거래를 합니다. 리시봇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리시봇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마감이 없고 등락을 예측을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리시봇한테 맡기고 월 55,000원으로 그 트레이닝을 대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원들이 리시봇을 이용하면서 수동 거래를 합니다. 자, 수동 거래를 저희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보세요. 리시가 이더리움을 분할 매수해서 예를 들어 총 2.1개를 샀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폭등합니다. 그러면 폭등하면 이 코인을 여기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파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거래 내역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원들은 여기서 안 파니까 봇이 멈췄다고들 주장을 해요. 근데 저희가 봇 로그 분석을 해보면 봇은 가동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 파는 게 나으니까. 근데 이거를 못 버팁니다. 보고. 회원들이. 그래서 자기가 2개를 팝니다. 그러면 빗썸에는 실제 이더리움이 몇 개 있습니까? 0.1.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리시는 지가 구매해놓은 2.1개에 대한 매도 신청을 빗썸에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빗썸 측에서는. 얘는 0.1개밖에 없는데 계속 2.1개의 매도 신청을 하니까 얘 비차단. 그러니까 리시봇의 구매 수량과 실제 코인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IP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도 하셔서 얘는 수동 거래를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하락장에서 사고 파셔도 돼요. 그리고 보시 헤르메스 보시 구매 판매 대기를 걸어놓은 것도 그 거래 취소를 누르셔도 돼요. 그럼 어떤 원리냐면 리시가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실제 코인을 매도 매수하기 전에 실제 지갑을 체크해서 코인 수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 지갑에 들어있는 코인 수량만큼만 팔고 사는 거예요. 그 기능이 들어갑니다. 또 빗썸은 지금 서버가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요. 평시 접속자 수의 1.5배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증설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요즘처럼 이슈가 많을 때 그리고 그럼으로써 등폭락이 심할 때는 평상시 접속자의 6배, 7배 혹은 많게는 10배 이상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면 뱅글뱅글 돌죠. 예. 그러면 리시버도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그에는 어떤 오류 코드가 뜨냐면 5600번이라는 오류 코드가 뜹니다. 이거는 접속자 수가 많다. 그래서 거래 안 된다는 거예요. 5100번, 5200번 똑같은 오류 코드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초기화 서비스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초기화란 그동안 리시보 시 구매해놓은 분할 매수해놓은 코인을 회원이 직접 저희한테 초기화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분할 매수해놨던 코인을 전부 팔아서 원화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봇을 가동시키는 게 초기화입니다. 빗썸의 서버 오류로 그런 일들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하냐면 하락장에서 5% 이상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매수 활동이 2, 3일 동안 없다. 상승장 마찬가지로 5% 이상 올랐는데 매도 활동이 없다. 이런 거래가 3, 4일 동안 이루어지면 무조건 저희 회사로 초기화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날 하신 거는 그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전부 처리가 됩니다. 근데 초기화는 월 1회는 무료입니다. 이게 봇의 오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빗썸 칩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은 건 이게 한 80%고요. 수동 거래를 해서 초기화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안 돼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화 쿠폰을 판매합니다. 월 1회는 무료인데 2회, 3회 하실 때는 쿠폰을 구매하셔서 하셔야 돼요. 33,000원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어요. 네, 수동 거래. 또 차이점은 얘는 일정한 덩어리를 사고 팝니다. 코인을. 근데 얘는 더 세분하게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얘가 예를 들어 100원의 코인을 샀는데 80원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리시봇에 대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오픈하니까 다른 데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봇 알고리즘은 오픈을 거의 안 하기로 했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 매수 단가를 평균값으로 정합니다. 평균값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운영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100원에 샀어요. 그 다음 떨어져서 90원에 샀어요. 다음 매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190원의 평균값 85원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매수 가격은 85원과 위에 95원 요거의 평균값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에 샀는데 얘가 95원, 90원에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봇은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아까 저렇게 팔았잖아요. 어떤 원리로 저렇게 파냐면 이야기 제일 쉽게 얘기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빗썸의 수수료는 건당 0.15%입니다. 플러스 여기 수익률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 수익률을 저희가 건별로 예를 들어 0.1%로 해놨어요. 근데 이 수익률은 계속 변동됩니다. 0.003, 0.007 건별로.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 합친 게 0.25%잖아요. 자, 어떤 프라임에서 해놨던 이더리움이 시세 변동을 하다가 0.25% 상승하면 바로 자동으로 파는 겁니다. 그럼 이 한 건의 거래로 수익률은 0.1%, 그죠? 빗썸으로 가니까. 그러면 월 수익률은 뭐예요? 이런 거래를 한 달에 몇 회를 해냈느냐가 합의 월 수익률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빗썸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수료 할인 쿠폰을 적용을 해놓으시면 이 수수료가 아니고 반값인 0.075, 그죠? 혹은 안 들거나. 그럼 같은 0.25% 상승했을 때 판매하면 이 수익률의 건별로 또 붙죠. 0.075가. 이렇게 개인별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되셨죠?
저희 회사는 수익률을 얘기하지 않아요. 월 2에서 7%라고 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좋으면 이 수익률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낮게 조정을 해놔도 저희도 감당은 안 되는 건데 봇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거래소에서 봇하고 개인하고 싸우잖아요. 개인이 이길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봇을 쓰는 이유는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다 벌어요. 상승장일 때 봇하고 자기하고 싸워요. 네가 수익 많이 내나 내가 수익 많이 내나. 근데 상승장에서 누구나 돈을 다 법니다. 근데 저희 봇은 하락장에서 원금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폭락이 되면 분할 매수해놨던 코인들의 현재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합인 빗썸 캐시가 떨어져 보이는 거잖아요. 코인은 갖고 있고. 근데 얘가 코인이 올라가면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블록체인이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지, 비트코인에서 라이트코인이 왜 나왔는지, 이더리움이 왜 나왔는지, 리플이 뭔지 이런 거를 남들한테 30초, 10초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잘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비트코인 백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도에 비트코인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보낸 이메일, 약 9장의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4년 전에 봤을 때는 전부 영문, 지금은 구글에다가 비트코인 백서 치고 한글 번역본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비트코인에 전부 집중을 하고 있다가 2014년도로 전후해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얘를 만들어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현재 산업, 그러니까 복잡한 문서 관리나 운영 관리가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형으로 중앙 서버에서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들을 이 분산 원장과 P2P 개념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관리의 효율성, 비용 절감 이런 기술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들 리시버 구동시켜놓고 비트, 라이트, 리플 이렇게 해놨어도 이 세 개 코인의 전자지갑 주소도 생산 안 시킨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코인을 한 번도 보내보고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내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성숙된 투자자들이 없다고 봐요. 왜냐? 무슨 이슈만 나오면 무조건 팔아치워요. 그리고 자기는 손절치고 빨리 나왔다고 남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모르게 또 들어가서 또 사요. 그리고 또 손절치고 나오고 손절치고 나오고. 그럼 원금은 제로 됩니다. 보세요. 이쪽에서는 거래소 폐쇄안을 검토한대요. 근데 이쪽에서는 어떤 대기업들은 수백억을 들여갖고 신규 거래소 사업을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블록체인 관련된 신규 사업들을 또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 하나를 보고 그러지 마시고 본질을 좀 보세요. 왜 지금 가격이 떨어져요? 30일부터 그 실명제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눈치만 계속 보잖아요, 그죠? 저는 가격이 뭐 김치 프리미엄이든 뭐든 간에 가격이 다운이 돼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작년 1월 달에 아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작년 1월 달에 1비트코인은 120만원, 130만원 했어요, 그죠? 지금 그러면 10배 뛴 겁니다. 이더리움은요, 100배 뛴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약 10년 전부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전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어요. 그 안에서도 등락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한 그러니까 3년 전에 1비트코인은 47만원, 48만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블록체인을 공부했기 때문에 집을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회원들한테 지갑을요 3개를 만들으라고요. 1번, 2번, 3번. 순서는 상관없고 거래소도 상관없어요. 빗썸, 코인왕, 코비, 업비트 뭐 상관없어요. 1번 지갑은 봇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리시봇을. 그래서 한 500만 원 넣어놓고 그냥 얘가 운영하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운영하는데 어떤 날 보니까 503만 원 돼 있어요. 3만 원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시작 금액 이상으로 나온 거는 빼시면 돼요. 자, 어디로 빼요? 2번이나 3번으로 빼면 돼요. 자, 2번 지갑은 얘랑 싸우지 마시고 리시보다고 싸우지 마세요.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는 개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 트레이딩.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온 수익금 혹은 잉여자금을 여기다 넣어놓고 폭풍 폭락장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지갑과 2번 지갑, 그러니까 복과 나의 트레이딩 패턴을 그리고 수익률을 비교해보시는 거지. 3번 지갑, 암호화폐로 돈 제일 많이 번 분들은 처음부터 코인을 사모은 분들입니다.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코인 저축형 지갑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제가 회원들한테 얘기하면 회원들은 이래요. 저희 사업자분들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작년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미시봇은 코인 매수 전략이 아니고 단타를 찾고 원화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코인 매수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5번씩 먹을 거 2번 먹고 3번을 여기서 남은 이익은 여기든 보내고, 그리고 남한테 내가 코인을 보내주면 다시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못 하잖아요, 테스트를.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여기로 보내고 각종 리플도 보내고 라이트코인도 보내고. 요즘 비트코인 전송하시는 분 안 계시죠? 성공하시는 분. 비트코인은 지금 보내면 수수료도 높지만 우주를 한 2바퀴 돌았다가 내 지갑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그 용량 문제와 수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싸고 용량도 커요. 유동적이지만 용량이. 이런 거를 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가격이 올라가면 얘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상반된 작용이 있기 때문에 봇 하나에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자, 보세는 코인을 최대 3개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자기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보당 1개의 코인을 운용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높습니다. PC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운용 금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총 빗썸에 들어있는 내 3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만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코인원은 6회 이상이 초과되면 5분간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코인을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2개. 초과될 수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코인원도 서버가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빗썸의 서버가 전 모양인데 코인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오후 3시에도 10층에서 그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들으신 분들은 그 코인의 등락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하세요. 왜?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암호화폐 투자는요, 리시버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럴 분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이쪽하고 투자 성향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누가 수십억을 벌건 수억을 벌건 그건 남의 일이에요. 지금 그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서울에는 20, 30대 청년들이 ICO 해가지고 뭐 수십억씩 번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 아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작년에 이더리움이 급상승했던 이유, ICO 때문이잖아요. 시장에서 ICO에 투자하실 분들은 시장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시켰기 때문에 그 수요가 급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던 건데 중국 및 한국에서 ICO 폐쇄, 불법, 하지마, 금지 이렇게 되면서 조정을 받다가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그 말을 하기 직전까지는 약간 이렇게 상승장을 그리다가 이렇게 팍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들을 모르시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설비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3명 아까 여기 오고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이 뭐 하냐면 KT 담당자들입니다. 저희가 이 인터넷 회선을 일주일에 한 1000개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공유기를 하는 게 가정용 공유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C클래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회선이 한 1000개 정도 나옵니다. 한 대. 저희가 회선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죠? 일반 대기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 같은 설비가 없다? 그거는 다 사기입니다. 왜? 전부 다 접속 차단 다 됩니다. 그쪽 회원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업체에서 여기다 70평을 구해서 뭐 설비를 한대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부산 지역의 모든 인터넷은 다 끌었었습니다.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설비가 없으면 다 사기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자한 암호화폐의 그 시세가 폭락한 거는 봇이 손실을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들고 있으니까. 제가 아카데미에서 3시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카데미 일반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보또 군가의 중론이고 그렇게 하면 매출이 떨어질 수 있겠죠. 지방의원들이 불만스럽고. 근데 매출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람을 들들 볶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회원들도 내일 어떤 회원이 한 분 내려오는데 고점에서 리시봇이 샀어요. 근데 어떤 외부 이슈를 통해서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봇이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 선을 초과해야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안 움직인대요. 당연히 안 움직이죠. 지금 손절은 그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손절을 치는 거고, 본인이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본인이 손절을 치고 나오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제가 뭐 암호화폐를 3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긴 했지만 가상화폐 시세를 떨어뜨릴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발 그 회사가 무슨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봇을 한 개를 구매하셔가지고요, 100만원, 200만원 혹은 300만원까지 소액을 운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얘가 트레이딩하는 거래 내역을 보시고 이 패턴과 수익률이 마음에 드시면 그 봇에서 5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리셔서 또 운용을 해보세요. 한 보름 한 달을. 그리고도 신뢰가 가면 봇을 한 대씩 늘려서 운용 금액을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10개를 사재기를 탁 해갖고 1000만원씩 쫙 깔아놓고 폭등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폭락하면 전화가 불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2번 바꿨어요. 수익률을 오픈해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익률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SNS 같은 데 이렇게 던지는 건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제 얼굴 사진을 여기서 딱 제가 캡처해가지고 제 얼굴 사진 옆에다가 이렇게 수익률을 탁 올려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 2월 달부터는 일반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작업 방식, 채굴 방식 다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공부를 해야지 이 기술이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얹혀서 나온 그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지 나는 이 코인이 마음에 들어. 이 코인은 이 기술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이만큼 있을 거고 시세는 등락은 있겠지만 이렇게 향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술 발달은요 엄청 빠릅니다. 인간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은 그 기술 발달하는 거를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기술이 이만큼 발달했구나. 사람은 자기한테 그 기술이 적용이 돼야지 편리함을 느껴야지 느낍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2020년도에 상용화할 기술이 이거랍니다. 뇌파를 읽어서 문자나 소리로 낸답니다. 그러면 언어정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한다고 기술이 아니고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이 돼서 편의를 제공해야지 기술인 거예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면요, 부동산, 보험, 자동차 정비 이런 산업계가 전부 다 구조적으로 변경이 돼요. 왜? 대리운전 되겠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불러가지고 가면 되지. 자동차 정비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렇게 차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퀴 4개 달리고 차체만 있고요. 그냥 얘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장이 나면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가서 지가 고쳐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청이 옆에 있고 마트가 옆에 있는 이 도심에 살아야 돼요? 아니요. 외곽으로 나가면 됩니다. 왜? 자율주행 자동차 타고 거의 10분, 15분 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가격도 다 변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내 딸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정비업자한테 보내야 돼요? 다 망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 그 환경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상반기 안에 블록체인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거기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공모전을 저희가 할 거거든요. 두바이에서 2015년도에 블록체인 기술 공모전이라고 엄청난 기술들이 들어왔어요.
그 저희 연구소에서도 10대, 20대 아니면 그 50대, 60대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을 연구소 내부에서 저희가 육성을 할 거고 거기서 나온 기술들은 저희가 또 사업화까지 시킬 겁니다. 부산에서 예를 들어 생선을 어디서 잡았고 유통 과정, 어느 업체로 들어갔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하게 돼버리면 쉽겠죠. 그죠? 개발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키는 지금은 블록체인 3.0 버전 시대고 이 시대에서 기업들이, 사기업들이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이한 이 기술들을 실제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좋아요. 근데 아직 검증이 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증되는 시대가 끝나면 국가 인프라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 봇은 이렇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코인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이 빗썸에 올라와 있는 12종의 코인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개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네이버에다가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치면 쫙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일주일 내내 읽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더리움, 다음 주에 라이트코인. 이렇게 하면 12주면 석 달이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12개의 코인들은 전부 박사가 됩니다. 거기서 모르는 거, 뭐 작업 방식, POS, POW 뭐 이런 것들은 아카데미 와서 학습을 하시고. 아무튼 내가 투자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 국내외 암호화폐 투자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덱스 회원들은 암호화폐 성숙된 투자자들로 국내 암호화폐 투자에 건전한 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